유출 이후에 그 유통되기 전에 검찰에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출되었던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와 감독당국의 점검 결과 개인정보의 추가 유통과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는 정보 유출에 관련된 겁니다. 1월 달에 카드 3사의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준비한 영상 방금 보셨겠지만 금융당국 수장 그리고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추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다. 안심해달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사실 네. 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털렸기 때문에 자기 신용카드 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야, 이 내 카드 가지고 누가 또 내 돈 빼먹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물론 이제 당국에서는 좀 안심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도 현재까지는 뭐 유출된 정황이 없다. 2차 피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말싸움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카드사들 이렇게 비난이 당신들 왜 2차 피해 없다 그랬다가 왜 또 유출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또 금융위원회나 그 카드사들에서는 아니 검찰이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우리 그 말 믿을 수밖에 없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검찰은 왜 그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없다 그랬느냐 현재까지는 없다 현재까지란 전제가 분명히 달았다 이런 또 말싸움까지 벌어지는 좀 우스운 상황이 벌어졌죠. 저희가 1월에 있었던 정보 유출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정보 유출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그래픽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이제 3개 카드사에서 1억 400만 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죠. 네. 그 이 회사 카드 그 정보를 관리해주는 회사 네. 박모 차장이 예. 이제 그걸 뭐 외장 디스크, 하드 디스크라든지 이런 데 아주 통째로 빼냈죠. 빼내가지고 소위 자기 친구라는 광고 대행업체 조모 대표한테 이걸 이제 팔아먹었어요. 이제 별로 비싼 값도 아니고 1,650만 원 팔아먹었는데 저기서 또 한 번 그러니까 유출이 된 거죠. 신용평가 회사인 네. 박모 차장이 이 세 개 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유출해서 광고 대행업자한테 그렇죠. 네. 건네주고 돈을 일단 받은 게 1월까지의 그렇죠. 여기까지 발표가 됐었죠. 예. 네.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모 대표가 또 팔아먹게 나온 거죠. 예. 다시 대출 중개업자들한테 이제 한 건은 7,800만 건 카드 3사의 개인정보를 팔았는데 아주 놀라운 게 그 대가로 받은 게 7,300만 원입니다. 한 건에 뭐 1원, 거의 1원 정도 헐값에 소위 이제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그런 개인정보가 단돈 1원에 그 팔아넘기는 어떤 그런 게 나왔고요. 또 470만 건이 또 다른 대출 중개업자들에게 넘어가서 이게 검찰 수사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로로 그렇죠. 넘어간 거네요. 네. 근데 1월 달에는 이 과정은 없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나왔었죠. 검찰이 발표를 했고 금융당국 수장이 이 과정이 없으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추가로 수사를 더 해보니까 예. 더 팔아먹었던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대출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자기 대출 영업하는 데 썼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또 다른 대출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물론 대출 영업을 다 썼는데 예. 또 이 정보가 이것도 현재까지죠. 여기까지인 것도 현재까지인 것이고 실제로 더 수사를 해보면 예. 이 사람들이 또 이 정보를 또 다른 데 팔아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또 어떤 범죄 조직에 흘러갈 수도 있고 특히 저희가 예전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이제 그 개인정보를 대출 중개업자들이 받게 되면 예. 콜센터 같은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전화를 다 돌려봅니다. 네. 전화를 돌려봐가지고 대출 받을 만한 사람 아니면 이 사람 뭐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X표를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정보는 소위 대출 받을 만한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개인정보는 따로도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대출 영업에 쓰고 이 사람은 애초에 뭐 대출 받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X표 친 그 정보는 또 따로 모아가지고 네. 또 땡처리를 합니다. 땡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꺼번에 아주 정말 헐값에 또 팔아넘기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음 단계로 뭔가 더 진전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이 부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에 그 1월 달에 정보 유출이 일어났을 때 저희 기자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한 번 유출이 되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2차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 그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2차 피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SNS상의 글들 많이 떠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그걸 괴담이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1월 21일 날 내놓은 그 향후 대응 방향, 이 문건에 보면 근거 없는 루머 유포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네. 소위 근거 없는 루머, 이렇게 규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생각한 건데, 뭐 이제 그런 그 피해 신고라든지 뭐 접수가 되고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알아보니까 또 별로 근거 없더라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넘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곳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네. 사실 그때 이제 신재윤 금융위원장하고 네.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추가로 유출된 거 없다고 네. 이제 했었어요. 특별히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저 뒷감당 어떻게 하려나 사실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었는데, 네. 단지 그 당시에 창원지검의 수사 발표만 믿고 네. 이제 금융위원장과 경제부총리가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거짓말이 돼버린 셈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상당히 엄중하게 묻고 지나가야 될 겁니다, 아마. 어쩌면은 그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자라고 이제 생각했던 징계 수위 같은 것들이 이번 건을 통해 가지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당시로서는 워낙 국민들이 불안해한 네.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서 이제 덮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봤고, 동아일보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사설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가와 언론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한 근거가 굉장히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 셈입니다. 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뉴스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